간단히 한번 이제 정리 겸해서 또 이론 강의를 해볼 텐데, 토론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도 보이지 않던 공격성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 자리예요.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려 놓고 입장 차이를 딱 줘버리면 그 역할에 동화되거든. 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 동화되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잠깐 말 끊었다고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건 내가 정리돼서 말해야지 하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했던 거라서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계획된 거였으면 잠깐 멈춰도 다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일부러 약간 릴렉스 시킬 때 약간 일부러 텀을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토론이란 말 자체에서 그런 공격적인 뉘앙스 담겨 있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래 가져가느냐, 이 순간의 열정으로 여기다 내놓고 이제 그것만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수사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운변학원 보내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토론하는 입장에서 그 내 말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내 말을 잘 닦아서 다듬는다. 그래서 연설 같은 거 하는 분들, 레토릭이란 책에는 막 뭐 오바마, 뭐 히틀러, 우리도 막 말 잘하는 정치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표창원이 좀 핫하더라고요. 표창원 개연이 말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많이 유명하겠는데, 그런 것처럼 내 말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책 재미있는 것 중에 우리가 토론 잘한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지금은 유시민 씨랑 진중권 씨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치 프로 이런 시사 프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 당의 대변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막 묻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분이 막 웃으면서 진중권 씨는 참 말을 잘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갖다 잘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나름의 내가 내 근거를,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걸 잘 포장해서 근거를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저 이상한 소리긴 한데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속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어떻게 다듬어서 잘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제 수사에서 3요소인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거는 이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뒷받침. 그래서 우리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이런 걸 바탕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고, 파토스는 좀 더 감성적이고 감정에 호소해서 그런 걸 건드려주는 거고, 에토스는 화자의 신뢰, 뭐 진정성,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때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말할 거냐, 내 말을 어떻게 다듬을 거냐를 골라서 하시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뭐 연봉합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연봉합상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똑같은 말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렇게 할 거냐, 나의 가치를 어떻게 빛나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내 말을 좀 다듬는 과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토론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토론을 이렇게 하는 입장도 있지만 전체 판을 짜고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토론은 전에 있던 독서 토론도 마찬가지고 전중으로 나눠서 보면 준비하는 단계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는 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이것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어떤 걸 분리할 건지 이런 거를 막 전략을 짜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내가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굳이 계속 링크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드리고, 뭐 영주님이 이렇게 출력해서 주시고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토론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어요. 여러분이 조사하다 보니까 찬성했는데 나 반대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 토론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원고를 미리 받아요. 원고를 미리 받아서 이 주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봐라. 이거 하나를 과제로 줘서, 이게 팀이 너무 많을 때는 예선 같은 거를 원고로 거르기도 해요.
원고만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는지를 봐서 예선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 전에 이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하고 전략 짜는 거를 중요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토론은 내가 원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거랑 다르죠. 어떤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언제 말릴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내가 경청하는 것과 순간순간의 기지, 센스. 아까 그 주황색 팀이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의 장학금이 날아가느냐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결정되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팀도 합의가 안 됐지만 그냥 순간적인 센스로 그렇다고 하든가 뭐 어차피 둘 다 불명확한 거 아니에요? 가는 그 순간의 대응 그리고 중간에 작전 타임을 줬죠. 그것처럼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중간에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준비한 건 나름 충실히 준비하고 꼭 그걸 그대로 한다기보다 상호작용성이 어떻게 드러낼 건지 그래서 많이 듣고 말하고 대응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토론 우리가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찬성인데 반대인데 상대방의 입장 중에 솔깃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준비하다 보면 생각이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앞에 있던 생각이 토론을 거치고 나서 후에서는 조금 다르고 조금 유연하고 넓어진 생각으로 바뀌면 가장 큰 효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토론에서 매번 하는 이유는 이겼다 졌다가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게 된 나의 생각의 틀, 넓어진 생각 그런 토론 마인드 자체를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마인드 자체가 내가 정말 찬성이라고 했던 것들이 반대 입장도 그럴듯하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일면만 볼 수 없구나. 양면적이구나. 다면적이구나. 그걸 이해하면 그 이외에 많은 것도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통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당연한 것 그리고 뭐 어이없네 이렇게 내가 생각의 편협함을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토론을 많이 겪는 것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에세이 과제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결국 이 주제에 대한 너의 생각을 정리해봐. 입장은 주어진 거였고 최종 너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 이런 식의 에세이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토론 전, 중, 후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여러분이 지도하거나 큰 틀을 짤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랑 하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토론회 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기 혼자 모자이크 안 한 게 전데 이때 주제는 소년법 폐지에 관한 거였어요. 중학생들이었는데 중학생들은 사실 스스로 준비하는데 많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원고 깨서 피드백 주고 원고로 이제 다져놓는 단계를 하고 거기서 이때는 예선까지는 상호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PPT로 발표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그냥 네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에서는 약간 짜고 치는 액션씬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기발한 돌출 이런 것보다는 내 원고에 충실해서 액션 내가 이렇게 치면 너 피해야 돼 알았지? 이런 느낌의 짜고 치는 액션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도중에서도 아까 말한 이렇게 호흡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틀리면 그때 순간 잘 무너져요. 더 예민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어릴 때니까 되게 쑥스러워하는 친구도 많고 그래서 멘탈만 잘 유지해도 사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중학교 대회할 때는 평가 목적은 이제 같은데 여기서는 가장 이 친구들에게 엄청 똑바라지고 막 창의적인 뭔가를 바란다기보다는 내 의견을 내가 상대방을 보고 똑바로 말하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 뭔가 되게 보고 읽는다거나 들리든지 말든지 내 할 말만 해야지라는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때는 조금 더 표현하는 방식에 왜냐면 이 학생들한테 소년법의 취지나 그런 깊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준비한 과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고를 체크해 주는 거에 중점을 많이 뒀었고 이거는 고등학교 한 거예요. 고등학교 심사를 했던 건데 고등학교 애들은 나름 잘해요. 왜냐하면 또 자기 그런 거 입시에 들어가고 이러거든. 결승전 같은 건 되게 열심히 막 알아서 전략도 짜고 잘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원고를 아예 정해서 원고를 이렇게 다 짜주기보다는 참고도서를 몇 개 정해주고 여기도 왜냐면 어떤 근거를 드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가 공유되지 않는 맥락이 공유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있고 아까 대학생들처럼 논문 찾아서 막 혼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막 몇 조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도서를 정해주고 여기서 자료를 찾아서 거기를 바탕으로 토론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요즘은 디베이트 예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책들도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러면 사회교과 같은 책들도 좀 짜여져 있어서 몇 가지 중점에 대해서 재밌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되면 허황된 이야기만 오거나 초점이 안 맞고 이런 게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의 학생들 대상으로 할수록 경험이 많이 없을수록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가 하나의 이제 중점이고요. 그래서 참고 도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되게 재밌는 건 둘 다 심사위원이 전부 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독서 토론 쪽이었고 어떤 분은 스피치 쪽이고 어떤 분은 뭐 YMCA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나름 우승팀으로 뽑은 게 다른데 또 이제 학생들을 배심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뽑은 거랑 또 섞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기적인 요소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요소로 해서 선발이 됐었고 여기서도 국어 선생님 이제 저는 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은 그래도 2학년이 저것 치면 잘했네라고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생들은 우리가 아무리 야 토론 전략을 봐야 돼 기술을 봐야 돼라고 해도 내가 아는 친구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 나오면 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론 대회도 보면은 계속 배심원 보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에게 정치인으로 따지면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잘 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또 제 전략이죠. 그런 면으로 해서 이상가족으로 할 거냐 뭐 일자리를 할 거냐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내가 어느 걸 건들 거냐 이런 것도 상대방이나 배심원이나 심사위원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사회자가 중요한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시계 타이머로 해서 말 그만해 해 이런 것도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내가 뒤에 핵폭탄을 숨겨놨는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해 들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지도를 할 때는 토론에 관련된 책을 100개를 100권을 봐도 토론을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제 어떤 걸 내가 토론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알려줘야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내가 왼쪽으로 알았지 이런 거에 안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론 실전이라서 진짜로 이제 지도하고 이럴 때도 어떤 좋은 걸 알려준다기보다 내면에서 너의 생각이나 그런 끌어줄 수 있는 코치의 입장에서 계속 건드려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입시 논술, 입시 토론, 뭐 면접 토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지도 않고 이제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목적이 뚜렷하고 해당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코칭하기 어렵고 티칭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그 전까지 쌓인 데이터가 있고 똑같은 입시 논술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어떤 경향이 있고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네 생각을 써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런 거에서 그런 거는 배제하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나 그런 거를 말하고 쓰고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고 개인적인 과제를 드리고 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이 뭔가 끌어내는 코치의 입장에서 독서 토론을 더 우리 지도사니까 나름 지도사 입장에서 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많이 이제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하더라도 많이 보는 건 도움이 또 돼요. 보다 보면 또 재밌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아까 대학 토론 배틀 같은 경우는 시즌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생방송은 힘들어도 뭐 파일 찾으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재밌고 또 토론 대첩 이런 식으로 또 토론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찾아보면 재미있고요. 또 다시 살아난 100분 토론. 손석희 아나운서 때 한참 막 됐다가 다시 이제 쉬었다가
지금 중간에 몇 번 다른 분 교체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 여성분이 100번 토론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이슈도 이런 것들 다루고 있어서 좀 재밌어요. 가장 최근에 본 게 수시, 정시 이런 거 했을 때는 막 저 피토하게 막 그리고 아까 말한 정환님이 원래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게 원래 원래 그렇게 말하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기분 나쁘게 말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러거든.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러고 선생님이랑 무슨 대학 약간 교육대 쪽의 교수님이랑 말했었는데 그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들 너무 불쌍한데요? 이런 말을 생방송이니까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뭔가 멘탈이 흔들려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좀 권위가 있긴 하지만 되게 그분들한테는 하나하나가 이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밥줄에 달린 경우도 많아요. 정책 토론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여론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애가 불리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학생들 이런 것들이 얽힌 게 많기 때문에 더 강하고 조금 욕을 먹더라도 좀 더 이제 이렇게 인신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는 오디오 겹쳐도 그냥 먼저 하세요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는 안 그래요. 오디오 겹치면 더 크게 말해. 내가 더 잘 들리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이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이제 핫했던 토론이 옛날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다 그랬을 때 그때 막 온갖 역사 교수들 나오고 막 정치인 나오고 막 해가지고 토론 엄청 했었는데 그 정권에서는 그 정책을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뭔가 분위기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확 그때 토론했던 게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때 되게 현실성이라는 이렇게 시의성 같은 면에서 그 사안 중간중간에 사안은 되게 격렬한데 우리가 뭐 낙태죄 폐지, 뭐 존엄사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간통법 폐지 토론 엄청 했는데 막상 법이 정해지고 나면 그런 걸 토론했었나 토론 왜 했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냥 그때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토론. 왜냐면 그런 과정이 다른 주제로 또 이어지니까. 그리고 똑같이 입법화될 것도 그런 토론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을 고려한 식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에 의해서 이런 많은 토론 주제는 현재에 있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좀 사회 문제에 대한 집중이나 관심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챙겨 보실수록 사회에 대한 관심도 환기시켜 준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토론, 우리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자리부터 해가지고 찬반 나누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이런 논쟁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선 보여드릴 게 악마의 변호인이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말은 이렇게 멋있지만 결국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집단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은 거 가로 가고 있을 때 약간 반대 입장을 해서 환기시켜주는 느낌인데, 잘못하면 공공의 적이 돼서 왕따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역할로는 되게 저는 좋게 봐요. 전체주의를 방지하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더 한번 자세히 된 정의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고, 또 이들 역할은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토론 이야기거리를 막 활성화시키고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를 열어주는, 예능 같은 거 뭐 하고 이럴 때도 내 생각이 원래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번 툭 던져주면서 다시 이야기를 막 던져주는 거, 사회적으로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역할을 많이 이제 하는데 공격당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멘탈이 좀 세거나 나름의 감투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공공의 적은 항상 무섭거든요. 다구리에는 장사 없다고. 막 문학 같은 것도 막 로리타 이런 게 되게 약간 자극적이거나, 최근에 은교도 마찬가지, 그런 것도 있을 때는 뭔가 도덕적이고 선한 것들이 대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흐름을 밀고 가는 사람과, 사실 그게 다가 그 문학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너 인성 뭐냐? 막 이렇게 되면 밀릴 수 있지만, 그럼 자체가 근데 사실 그러고 우리가 사는 게 꼭 도덕적으로만 되지 않아 라는 같은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씩 이제 유체이탈 해가지고, 이렇게 민정님처럼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많은 이야기가 더 오고 갈 수 있고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브루타도 이제 요즘은 교육적으로 많이 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다들 무슨 상담받는 것처럼 1대1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잘 못 참죠. 여러분 1대1로 마주보고 있은 적 있나요? 아 진짜요? 그래도 다행인데 이거 되게 어색하고 못 참아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부르타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이,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의 짝을 이뤄서 서로 논쟁하고 또 진리를 찾는 것. 여기서는 탈무드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여러 텍스트를 이렇게 수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둠 토론과 다른 둘만의 장점이 뭘까요? 둘이 짝 토론하는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 있게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바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임승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3, 4명이서 약간 모둠으로 하면 항상 적극적인 친구,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를 섞이고 이러는데 1대1은 서로 어느 정도의 거의 대등한 관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고 가고 한 명이 안 하면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이런 장치나 부담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기도 해요. 준비가 안 될수록 너무 쏠리거나 이게 서로 주고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좋다고는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교사 연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유아교육까지도 계속 내려오는데 서로 이게 핑퐁이란 게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공이 다 갖춰져 있는 게 우선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여기에 밥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 상에 책이 아니라 밥이 있으면 밥상머리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우리가 막 어렵게 토론하지 않아도 밥 먹다가도 야 요즘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해? 찬성해요. 근데 왜 찬성하지? 반대도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 게 뭐 유대인의 큰 장점이고 지금 유대인 성공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우리가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두고 이게 관점을 다르게 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하브루타랑 하부르타랑 막 되게 헷갈려 해요. 실제로 검색하면서도 막 하부르타라고 해도 나와요. 그렇게 산성이 나오는데 저는 막 브라질 루돌프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글쎄요. 브라질하고 루돌프 하면은 하부르타는 안 헷갈린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앞으로 더 커질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습법에서 하브루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실제 유대 그쪽 나라에서 살다 오신 분은 실제로 이렇게 토론 하브루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상관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화고 한국식으로 많이 넘어와서 짝 토론이고 둘이 아니더라도 4명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유형으로 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식 하브루타 뭐 이런 식의 말로 계속 연수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대립점을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는 것이 이제 하브루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깔 모자. 이게 민정님이 잘할 것 같아. 지금 모자도 쓰고 계신데 내가 어떤 모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모자를 썼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나는 감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나는 되게 이익이 되는 역할을 할 거야.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분야만 깊이 계속 얘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통합, 융합이 되기 이 자리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의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보면은 더 그 제안 내에 되게 깊이를 끌어내고 융합해서 창의적인 걸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영업팀이 있고 뭐 기획팀이 있고 뭐 개발팀이 있고 막 있으면 자기 입장에 대해 깊이 빠져서 이야기를 막 해요. 뭐 선생님을 따지면 자기 과목이 있잖아요. 자기 과목에 나름 과목이란 모자를 쓰고 내 팀이라는 모자를 쓰고 그 이익에 충실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만밖에 모르냐 너밖에 모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괜히 어설프게 사회 동포주의처럼 우리 다 하나야 라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게 더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사고 형태를 분리해서 그 역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아교육부터 우리가 역할극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역할극의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원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문제만 이야기하는 역할을 맡았어. 그러다 보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걸 알 수도 있는 거고, 난 굉장히 염세주의적인데 넌 앞으로 좋은 말만 해. 1시간 동안 알았지. 역할을 줬을 때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데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1시간 동안 발제법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립 토론에서 했을 때 발제법으로 많이 쓰여지는 이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할 거냐를 뽑을 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렇게 많이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걸 토론 주제로 이렇게 걸었어요. 이건 사실 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독도에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 독도가 우리 땅의 근거를 막 되겠죠. 그 여기서는 일반적 일본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네 땅이라는 뭐 다케시마라는 근거를 막 되겠죠.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겹치는 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가치 논제. 이건 사실보다는 결국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의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뭐 영어 뭐 유치원 문제부터 해서 그게 관련이 되는데 조기 교육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럼 나름의 근거를 막 자기가 필요한 근거를 댈 거예요. 조기 교육에 성공한 예, 뭐 애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실패한 예. 이것도 결국 많은 예를 들어서 결국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이제 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금 뽑는 게 가치 논제. 그리고 3번째가 정책 논제.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더 바람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법이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독도가 우리 땅이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사회 세계 정치의 흐름으로서 그 독도 해양권을 일본에게 줘버리면 실제가 우리 땅이지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정책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낙태 합법화해야 된다. 요즘 이제 계속 더 기본 예배는 있지만 더 확대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으로 만드느냐 이거는 뭐 아이의 생명권도 이야기하고 산모의 그런 존중도 다 이야기하고 뭐 어느 게 바람직하냐를 넘어서 어떤 법을 만들 것이냐 그건 이제 누군가의 구체적인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에 TV에서 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하는 거의 정책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어느 게 더 도덕적이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발등에 와닿는 문제들을 정할 때 많이 이렇게 꺼내기도 합니다. 학급회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담장을 없앨 거야 말 거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지 않고 감성적으로 봤을 때 야, 학교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이랬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잖아. 담을 항상 허물어야지. 위아더 월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뭐 유괴를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건 실질적인 문제야. 그때는 또 이제 정책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치 정책으로 나눠서 발제를 이제 해서 우리가 그 토론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독서 토론으로 가져와서 독서는 결국 어떤 독서 책이란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보면 이건 약간 그냥 재미식으로 곁들인 거예요. 흥부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놀부는 범죄자냐 상속법을 어겼냐 흥부한테 다 안 주고 지가 다 먹었는데 상속법을 어긴 건가? 동물학대. 그렇죠. 동물학대로서 범법자야 한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냥 나쁜 놈 이거 넘어서 진짜냐 가짜냐 재밌게 다뤄볼 수 있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 흥부가 잘해서 박씨를 얻었는데 그게 좋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아니라 결국 큰 하나의 보상인데 더 좋은 보상은 뭐 없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가치적으로 다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정책 논제에서 흥부 자식이 많은데 도와줄 수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쥐네가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 세금으로 왜 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도 나눠서 이렇게 논제를 뽑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끌어내주는 과정에서
이런 지도나 사회자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운영 같은 것도 봤을 때도 여러분의 나름의 성향이 드러나요. 여러분 어떻게 끌어낼 건지 성향이 드러나는데 제가 뭐 계속 덜어내라고 한 분 있고 넣으라고 한 분 있고 너무 감성적이라고 한 분 있고 너무 합리적이라고 한 분 있고 너무 잔질문이 많다고 한 분도 있고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 분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연역적으로 막 들어가 버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걸 포함해서 6가지 우리가 발제법을 배웠는데 나름 그 중에서 잘 적용해서 균형 있게 여러분의 모임에 맞는 목표에 적합한 질문을 뽑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강의를 다 올려놓고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최종 목표는 여러분에게 막 엄청나게 크게 바라진 않고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유연한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왼손잡이한테 오른손 쓰라고 그러고 오른손잡이한테 왼손 쓰라고 하는 건 토론을 하다 보면 왼손잡이도 있네? 그럼 저 사람 뭐가 불편할까? 이런 거는 나의 상상력과 나의 감성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왼손잡이랑 드셔보셨나요? 바로 옆에 계속 건드려요. 왜 자꾸 쳐? 왜 자꾸 쳐? 이러면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으면 계속 건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토론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기획안을 짜고 운영안을 짜는 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한 번 더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한번 지도해보고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기획적인 사고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셋째는 결국 우리가 실제 토론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반응 하나라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짧게나마 계속 토론 시간을 넣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서 저도 엄마한테도 매번 이제 어제도 TV 보다가 동침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엄청 싸우면 엄마한테 한 번씩 괜히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엄마는 저 경우에 거기서 이런 거였어요. 비밀번호를 이제 시어머니한테 알려줘갖고 싸우고 이런 거 항상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안 알려주면 서운할 것 같아? 갑자기 그냥 재밌게 막 욕하면서 보는 거랑 다르죠. 내 문제. 그런 것들 이야기를 재밌게 많이 해요. 자연인 보다가 보면은 엄마 저기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심심할 것 같고 요가도 못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재밌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잘 잡히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넥트 더 닷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점을 잇는 거죠. 점을 잇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그림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6주의 자격증 과정이 그냥 하나의 과거의 어떤 종이로 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독서와 토론에 우리가 배운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꼭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텍스트를 읽고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이거는 일상생활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 과정인 6주가의 과정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또 끝나지 않고 계속 실천을 같이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6주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